아기를 갖고 싶다면 이것을 당장 멈춰주세요. 어느 날 아는 한의사가 생겼다. 안녕하세요. 아는 한의사 제한입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정말 간절하게 아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임신 잘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이런 커플들을 위해서 이제 평소에 눈치채지는 못했지만 은근히 임신을 방해하는 생활 습관들을 좀 모아봤어요. 아기를 갖고 싶다면 당장 멈춰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되게 많긴 하지만 그래도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5가지만 한번 뽑아봤어요. 이것만은 정말 피해봅시다. 첫 번째가 흡연이에요. 담배는 니코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말초혈관을 수축시키고 손상을 유발시키는 물질로 잘 알려져 있어요. 특히 이제 최근에 있는 대부분의 연구 결과에서는 담배가 출산 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봤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이 정상 체중을 감소시켜요. 태아의 정상 체중 감소시키고 이거는 피우는 양에 비례합니다. 더군다나 특히 머리 쪽과 가슴둘레 감소가 아주 특이할 정도로 높고요. 몸에 지방질도 약간 좀 적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체중적 영향을 제외하고도 더욱더 중요한 거는 신경계인데요. CNS라 그러죠. 중추신경계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ADHD든지 과잉 행동 장애 또는 너무 처져 있다든지 또는 너무 활발하다든지 이런 두 가지 극단으로 갈 수 있는 비율이 대단히 높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흔히 말하는 우울증 약 있죠. 수면제 이런 것들 다 중추신경계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약이거든요. 이런 거를 태아에 쓰는 부모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담배 같은 것들은 그 태아의 CNS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절대 금연하실 것을 권유드리고요. 웬만하면은 아기를 가지겠다라고 말하면 최소 3개월 전부터는 금연, 웬만하면 1년 전부터는 금연을 권유드릴게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바로 과음이에요. 여러분 과음이 몸에 안 좋다는 거는 익히 그 정상적인 몸에도 안 좋은데 임신하면 얼마나 안 좋을까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맞습니다. 음주량이 많을수록 임신 가능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뚜렷하게 나와요. 생리 주기의 변화는 기본적이고요. 태아 기형에 아주 압도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끼친다고 나왔어요. 원장님 그러면 그냥 우리는 임신 전에는 술 영원히 끊어야 돼요. 왜 서양 애들 보면 영화에 보면 와인 한 잔 먹고 잠자리 가지던데 괜찮아요. 저녁 먹을 때 와인 한 잔 하고 술로 안 먹으면 밍숭밍숭해서 잠자리 가지기 힘들어요. 이런 분들은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맥주 한 캔, 맥주 한 잔 또는 와인 한 잔 요 정도까지가 좋아요. 그런 거 먹고 자연스럽게 분위기 달아오면 침대로 되죠. 나는 이제 술 안 먹으면 밍숭밍숭해서 그때 오면 힘들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와서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런 정도는 괜찮고요. 여기서 말한 정도는 일주일에 3회 이상의 음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음주는 꼭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술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세 번째는 인스턴트 음식, 특히 배달 음식 너무 많이 시켜 드시지 마세요. 아시겠죠? 배달 음식이 좋죠. 맛있고 그리고 편하고 대부분 뜨거운 음식 많이 드시죠? 이 뜨거운 음식이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서 와요. 이제 플라스틱 용기에 뜨거운 음식이 담겨져 나오면은 거기 환경 호르몬이 있는데 이 환경 호르몬이 대부분 유사 에스트로겐이고 인체 내 호르몬 밸런스를 저하시켜요. 여성들의 경우에 에스트로겐 성분이 너무 많으면은 생리 주기가 흩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남성 경우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들어봐야 노에 좋을 게 아무도 없죠. 정자에 좀 나쁘게 작용해요. 그 정자를 생산하는 능력이나 양이나 또 운동성들을 좀 저하된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좀 배달 음식 좀 적게 드시는 게 좋고요. 특히 배달 음식 지나치게 많이 먹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번째는 지나친 다이어트예요. 물론 너무 뚱뚱한 것보다는 다이어트가 좀 나을 수도 있겠지만 비만과 반대로 지나친 다이어트도 임신에 좋진 않아요. 원장님 기준 같은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게 여성의 경우 BMI라고 이 수치가 있죠. 여러분 맨날 인바디 같은 거 재보면 나오는 그 수치요. 그게 18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생리불순이 보통 발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월경이 제대로 일어나지도 않는데 임신 자체가 잘 될 리가 없겠죠. 물론 심한 과체중도 좋지 않지만 미용의 목적으로 지나치게 체중 감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원장님 그러면 체중 감량은 어느 정도가 좋아요? 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제 기준으로는 6개월에 체중의 10% 정도 감량하지만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좋고요. 너무 급하다 그러면 3개월에 10%, 그 이상은 양보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아시겠죠? 5번째는 올빼미족이에요. 올빼미족.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요즘 OTT 서비스가 너무 잘 발달돼 있어요. 주말에는 뭐해요? 그러면
뭐 맛있는 거 먹거나 이런 거 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야외 활동하거나 그러면 이제 밀린 미드나 볼 때 밀린 드라마 볼래 이런 사람들 너무 많더라고요. 부부가 같이 취미생활하면서 늦게까지 보고 잠자리 안 하고 그냥 잠만 자 부부가 이러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여성 호르몬을 활성화시키는데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멜라토닌 잘 나오게 하는 방법 정말 간단한 거 아시죠? 일찍 자는 거예요. 웬만하면 11시 전으로 늦어도 12시 전에는 주무시고 미드 보셔도 되죠. 낮에 보세요. 낮에. 아시겠죠? 이렇게 밤중에 일찍 잠자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시겠죠?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결혼한 커플들이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로 1등이 부부 생활이 중요해서예요. 뭐 그럴 수 있죠. 부부 생활이 중요해서 아기 낳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2등이 난임입니다. 즉 아기를 갖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기가 안 들었는 거예요. 이렇게 난임 확률이 높아지는 추세인데요. 자, 앞에서 말한 5가지 기본적인 생활 습관 잘 지키시면 임신 확률 대단히 많이 높아져요. 꼭 잘 성공하셔서 아기와 함께 훌륭한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합니다.